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실행되는 출력문에 그렇지 않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조건문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지금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과 10은 뭐예요? 같죠? 그러니까 뭐 적으면 된다? 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은 10과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거짓. 10은 10보다 크다. 당연히 거짓. 이렇게 나오겠죠?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뭐예요? 참이니까.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 다음에 B에다가 10이 들어와 있대요. 그럼 10과 10은 같다. 당연히 뭐예요? 참이죠. 자, 그 다음에 불리언. 자, 이거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지난번에 데이터 타입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느는 대입연산자예요. 그러면 얘가 연산된 결과가 이 C라는 변수에 대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A는 10이고 B도 10인데 10과 10은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C라는 변수에는 결국엔 뭐가 할당되는 거예요? 이 false가 여기 할당된다. 그러면 이 C는 뭘로 보면 된다? false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다? 거짓.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false는 false와 같대요. 같죠? 그죠? 같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참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느낌표는 not 연산자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false를 뒤집는다. false가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참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가로가 왔네요. 우리가 소가로 안쪽과 소가로 바깥쪽에 뭐부터 먼저 실행된다? 무조건 소가로부터 실행된다. 그러면 뭐예요? false가 아니다. 라기 때문에 true죠. 그럼 true가 또 아니다라고 해서 만났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몇이었죠? 4죠. 자, 그 다음에 C하고 D. 자, C는 false고 D는 true예요. 그럼 false하고 true는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참이겠죠? 그죠? 참, 6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부터 연산하면 된다? 비교연산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 순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강사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어요. 자, 20은 뭐예요? 2보다 크다. 당연히 true죠. 그 다음에 10은 3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 true. 자, true가 false랑 아니다. 그럼 뭐예요? false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rue죠. 그죠? 그 다음에 10은 10과 같지 않다. 당연히 뭐예요? false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뭐부터 계산해라? end 연산자부터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럼 true and true는 뭐예요? true죠. 그죠? 마찬가지 true and true니까 뭐예요? true죠. 근데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얘는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했으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0과 10은 같지 않다. 당연히 뭐예요? false겠죠. 자, 10은 2보다 작다. 뭐예요? 그렇죠. false니까 둘 다 뭐가 나온다? 거짓.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거짓 5, 6이 나오겠죠. 거짓 5, 그 다음에 거짓 6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참 1, 2, 3, 4, 5, 6이 나온다. 자, 혹시라도 문제 풀었는데 거짓이 나왔다 하면 잘못 푼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두 정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달래요. 왼쪽 수가 크면 레프트, 오른쪽 수가 크면 라이트. 같으면 이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느려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 뭐 출력해주면 된다? 레프트 출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다. 그러면 이때는 뭐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라이트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같다. 그러면 그때는 뭐 출력해주면 된다? equals.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equal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실행하게 되면 지금 이제 같기 때문에 equal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가면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레프트 나오고. 그 다음에 40 하면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얘를 else if, else로 묶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지선다긴 하지만 이제 뭐예요? 셋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코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1번이 참이면 당연히 얘는 거들떠 보지 않는 거. 만약에 1번이 참이 아니면 뭐 2번을 체크하겠죠. 그죠? 근데 1, 2번이 거짓이면 당연히 뭐예요? 얘밖에 실행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때는 else로 빠져나오면 된다.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달래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면 그 문제의 정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뭐래요? 할인 대상이래요. 할인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9세 이하이거나 그 다음 60세 이상이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결과를 우리한테 주는 연산자가 있었죠. 바로 뭐? 5월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자, 네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푸는데 그중 두 가지는 뭐래요? AND랑 OR 없이 풀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AND랑 OR 없이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저는 AND랑 OR 없이 먼저 풀고 AND, OR 이시 풀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AND랑 OR을 없이 푼다고 하면 얘를 이제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코드를 그냥 풀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age가 19세 이하라잖아요. 19세 이하. 그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표현해서 이때는 뭐래요? 할인? 그죠? 할인 대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살 이상을 이제 할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60살 이상이니까 age가 60살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인 대상이라는 문구가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15로 바꿔볼게요. 15. 자, 그러면 할인 대상이 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70으로 바꿨어요. 할인 대상 잘 나옵니다. 그죠? 잘 나오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만들고 실행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창 만들어 놓고 딱 한 번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인 대상인지를 확인했는데 할인 대상이 아닌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닐 때는 요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즉, 나이가 몇 살 이상? 20살 이상. 그 다음에 60살 미만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살과 20살과 60살, 그러니까 미만, 59살까지. 그 사이 값일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조건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age가 자 뭐예요? 20살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age가 자 60살 미만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 왜 안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조건문을 이렇게 느려 들어갔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아까 제가 조건문의 조건에는 뭐가 붙는다?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의 정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문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버리면 내가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는 조건을 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두 개가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10 입력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와버린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문의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할 때, 잘 설계를 할 때, 조건문의 결과가 두 개 이상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 조건문의 설계를 잘못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문의 결과는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것만 나오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원리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어떤, 구사가 그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왜 두 개가 나오냐면, 나이가 10이라 입력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이 녀석이 뭐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인 대상입니다. 얘가 참이기 때문에 나오고 그다음 어디서 지금 나왔냐면 여기서 age가 60살 이하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70이라 입력하면 또 마찬가지로 어디서 걸리나?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드를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 설계했기 때문에 정답이 두 개 이상 나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들 참고로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하나 더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첩 조건문. 자, 중첩 조건문 말 그대로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하나 더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쓰게 되면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요거 아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바꿔야죠. 자, 이렇게 바꾸면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안에 내용물을 체크를 해보겠죠.
근데 만약에 60살 미만, 그러니까 60살 미만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애초에 여기는 이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얘는 실행도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나만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할인 대상 나오죠? 50이라 입력해 볼게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고 10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느려뜨려 놓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else, if로 하나의 조건문으로 묶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조건문이 뭔가 지저분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배웠잖아요.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else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여기다 else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70이라 입력해도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풀 수 있는데 얘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바로 and랑 or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age가 몇 살 미만, 몇 살 이하? 19살 이하. 그 다음에 아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했으니까 5월 써주면 되고, age가 60살 이상. 자, 이때는 뭐라 했어요?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20살 이상 여기를 5월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올까요? 둘 다 나와버릴까요? 둘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보이죠? 왜? 얘는 이제 5월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야지만 참인 결과를 내뱉는 연산자인데, 근데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70이라 입력해버리면 어디서 걸려버린다? 일단 여기서 참이니까, 얘가 참이니까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뭘로? 얘는 둘 다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and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5월을 써야 되고 언제 and를 써야 되는지는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if문을 이렇게 두 개로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로 묶어줄 수 있지만 어차피 할인 대상입니다. 얘가 아니면 뭐예요? 얘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러면 else로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풀어본 건데, 그래서 ND 연산자랑 5월 연산자, 특히 그리고 비교 연산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조건문을 설계할 때는 내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뭐한다?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